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3년 차 되는 싱글맘입니다. 일란 쌍둥이들은 요즘 어린이집을 나가고 있어요. 지옥 같던 독박 육아도 이제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물론 선배 엄마님들은 이제 시작이라며 코웃음을 치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항상 듣기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려면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제 헤어진 마당에 뭐 좋은 추억이라고 자세하게 쓰겠습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말할게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었고요. 말이 사장이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듣기로는 개인 사업의 일종이라던데 B2B라고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의 특성상 딱히 대박 터질 만한 요소는 없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라 불경기를 탈 위험도 없다더군요. 매월 거의 일정한 매출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한 번, 두 번 오다 가다 저를 눈여겨본 남편이 어느 날 관심이 있다며 고백을 해왔고 뭐에 시였는지 저는 좋다고 대답을 했네요. 지금이야 남편의 실체가 어떤 인간인 줄 아니까 연애 당시 모습이 전초전이었구나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자기 일에 미쳐서 사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듬직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일에 대한 책임감 하나는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자기 아내나 자식들에게 책임감이 없었다는 게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원인이긴 하지만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평일엔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회사 저 회사 계속해서 찾아가서 영업을 해야 했고, 어쩔 땐 직접 지방까지 내려가서 물건들을 싣고 배달까지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픽업 및 운송 작업이 끝나면 매일 저녁마다 그날의 장부를 정리하고 다음날 계획까지 세밀하게 세우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돈 아낀다고 세금 계산서나 각종 서류 업무까지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소홀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딱 봐도 피곤해 쩔어 있는 게 보이는데 주말마다 꼬박꼬박 데이트를 했죠. 평소에 제가 스치듯 했던 말들을 전부 기억해두었다가 다음 데이트 때 그대로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가도 되겠다 싶었네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제게도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그런 점에 끌려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더니 다른 사람처럼 변하더라고요. 첫 시작은 제게 전업주부를 권하면서부터였죠.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평일에 너무 바쁘기도 하고 이제 곧 아이도 만들어야 하는데 집에서 살림하면서 자신을 서포트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당연히 많이 고민이 됐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며칠을 계속해서 남편이 저를 꼬드기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월 1,000만 원은 벌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러니 돈 걱정 말고 편하게 쉬면서 휴식 기간을 가지라고요. 월 수익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에는 소질이 없고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림이라는 게 할수록 재미도 있고 애착도 생기더군요. 전 매일 아침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아침을 하고 점심 사 먹는 것도 아깝다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까지 사줬습니다. 사실 월 1,000만 원을 생활비로 받은 건 아니에요. 처음 몇 달은 그대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주식이나 재테크에 문외한인 제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남는 돈은 은행에 적금이나 들 뿐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는 그러면 돈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생활비 300만 원만 제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관리하면서 돈을 불리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동의해줬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변명을 해보자면 이혼을 하고 난 지금에서야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알았지. 그때만 해도 남편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그리고 점심밥 사 먹을 돈까지 아끼는 남편인데 설마 허튼 데 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전업주부로서 결혼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서서히 불화의 씨앗이 생겨나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일중독이었어요. 사실 어느 여자든 다들 결혼하기 전에 꿈꾸는 부부 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애 때와는 달리 언제든 사랑하는 남편과 여행도 가고 늘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결혼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매번은 아니어도 연애 때처럼 한 달에 한두 번은 인근에 드라이브라도 가거나 여행이라도 함께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잠만 자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잘 알기에 어느 정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저 혼자라도 나갔다 오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원한 건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바닷가라도 가자고 내가 운전도 하고 계획도 전부 짠다고 해도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조차 돈 아깝다며 무조건 집에서 먹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주말에도 남편의 삼시세끼를 해결해주는 부엌대기 신세였죠. 이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답답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우울증까지 올 무렵 제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상둥이가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둥이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기쁨은 배 이상이었어요.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기대 중에 기대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어서 빨리 아이들을 만날 기쁨의 하루하루를 기다렸죠. 이윽고 디데이가 찾아왔고 저는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둥이인데다가 병원에서 자연분만은 위험할 수 있다고 수술을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할 때 남편한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2주 전에 수술 날짜와 시간을 잡아놨거든요. 급작스럽게 애가 나오는 경우도 아니었고 충분히 날짜를 확정해 놓았기에 남편이 제 곁에 없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틀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올라수여서 응원도 해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분명히 수술실로 들어갈 때만 해도 남편이 있는 걸 봤는데 애 낳고 나오고 보니 남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내시면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지 새끼들 나오는 날까지 일하러 가는 놈이 어디 있냐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주요거래처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래요. 자기가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나가버렸답니다. 물론 급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상둥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날이잖아요. 수술하고 마취가 덜 풀렸다지만 그래도 옆에 남편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육아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은 해봤지만 현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남편은 먼지 한 톨만큼도 육아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날 밤 10시가 되도록 전화 한 통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올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자연분만을 해서도 신경이 쓰이는데 심지어 몸에 칼까지 댔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거기다 사위라는 놈은 연락도 없이 밤까지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까요? 마침내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한마디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결국 폭발하셔서 병원에서 소리 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가뜩이나 마취가 풀려 아파 죽겠는데 큰 소리까지 귀에 들려오니까요. 아빠고 남편이고 전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둘이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배고프답니다. 자기 마누라가 애 낳고 물도 겨우 입술만 축이고 굶고 있는데 배고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짜증이 날대로 나서는 그냥 집에 가라고 있는 힘을 쥐어짜내 소리를 질렀네요. 그 후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조리원을 나올 때까지 남편은 딱 2번 찾아온 게 전부였습니다. 핑계는 뭐 뻔하죠. 일이 바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전투육아에 돌입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갓난애들 둘이서 번갈아가며 울어대고 먹고 사는데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였죠. 하나 겨우 재웠으면 그새 또 하나가 깨서 자지러지게 울어제낍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애들 케어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더군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잠을 푹 잘 수가 없다면서 화를 내기 일쑤였던 남편에게 나는 푹 자는 게 아니라 설잠을 자지도 못한다고 항변을 했죠. 하지만 매번 소용없는 일이었고 상둥이의 육아는 전적으로 저만의 몫이었습니다. 거기다 밤에 울고 있는 애들한테까지 짜증을 내길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따졌죠. 왜 애들한테 화를 내냐고요. 그리고 이 애들이 나만의 자식이냐고, 당신도 아빠로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거나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있답니다. 요즘 월 1,000만 원 버는 남편이 흔한 줄 아냐면서 애들 키우는 건 전적으로 제가 할 일이니 그만 징징대라더군요. 그리고 혼자 열받아서 옷을 챙겨 입더니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그날 회사 사무실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이후부터 남편은 툭 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잤고, 역시 잠을 푹 자니까 일이 잘 된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고 그저 월 1,000만 원 노래만 부르는 그 모습에서 저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미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원래 고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가도 아이들이 재롱이라도 한 번 떨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인가 버텼습니다. 물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애들 아빠라는 인간도 안 도와주는데 불쌍한 부모님을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몸은 금방 한계에 다다랐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한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딱 1시간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푹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웬일로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더 피곤하다며 안방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오만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어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애들 좀 보라고 말하곤 그대로 집 밖을 뛰쳐나왔죠. 그리곤 눈에 보이는 아무 모텔에 방을 잡고 몇 시간인지도 모를 긴 시간 동안 잠만 잤습니다. 얼마 만에 제대로 잠을 자는 건지 알 수도 없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즉흥적으로 집을 나와 잠에서 깨어보니 핸드폰에 남편이 수십 통을 전화했더라고요. 문자도 엄청나게 와 있었고요. 저보고 미쳤냐며 엄마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맹비난을 하는 문자를 보자마자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물론 제가 전업주부이다 보니 살림이나 육아는 제가 할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란 게 뭔가요? 서로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가 힘들 때 공감을 해주기는커녕 그놈의 돈 번다는 유세로 모든 걸 제 스스로 안고 가라는 말만 해왔던 겁니다. 다시는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애들도 솔직히 생각 안 났고요. 그래도 아빤데 어련히 알아서 케어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 댁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펑펑 울기만 했네요. 어느 정도 진정된 저는 결혼하고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아빠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반죽여 놓는다고 길길이 날뛰셨고 엄마는 애고 뭐고 사람부터 살리자며 이혼만이 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애들은 어쩔 거냐는 남편의 질문에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라는 인간이랑은 하루도 못 살겠고 무조건 헤어질 거라는 말만 전하고는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면서 곰곰이 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습니다. 행복한 순간은 처음 몇 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이혼 상담을 받으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애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막상 붙어 있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뼈에 사무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애들 클 때까지만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살까라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들으신 아빠와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며 만류하셨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실 거라면서요. 대신에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하시더군요. 위자료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되면 적어도 애들은 데리고 올 수 있을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월 1,000만 원을 벌었다고는 하나 그 돈 중에 일부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밝히다 보면 저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육아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분히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편과 다투면서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에 자기가 일절 육아에는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걸 시인하고 있었거든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더욱 미친 듯이 애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우리가 헛고생을 했다는 걸 알았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제가 없는 동안 시부모님이 올라수여서 애들을 봐주신 모양인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백기를 드셨대요. 거기다 원래부터 애들한테 애정이 없던 남편이 키울 리도 만무했고 그렇게 고생고생을 하다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이혼도 해주고 재산 분할도 해줄 테니까 제발 애들만 데려가 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양육비도 최고치로 준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에요. 속으로는 이게 웬 떡이냐 싶다가도 저런 걸 아빠라고 태어난 애들이 불쌍했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전부 제 탓이죠 뭐. 저는 애서 싫은 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키웠으니까 이제는 네가 키우라고 그랬어요. 예기치 않게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잡았는데 그냥 놓치기는 싫었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판다고 하잖아요. 결국 남편한테서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까지 받고 양육권의 양육비까지 전부 받아내며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애들을 데리고 오는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도 엄마라고 두 팔 벌려 반기는 두 아이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도 더 사과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대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옆에 있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3년 전이네요. 다행히도 애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졌고 저는 다시 영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집은 팔아서 친정 부모님과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사실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동안 연락은 없어서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왔는데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양육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월천만 원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와서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는 그놈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이혼하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네요. 부담이 되던 말던 그건 내 알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을 팔아서라도 네 자식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칼같이 보내라고 아니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괴롭혀줄 테니까 최소한의 아빠 노릇은 하라고 못 박았죠.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가 봅니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양육비로 딜을 칠 생각을 하다니 말이죠. 뭐 그거야 그때 가서 걱정할 문제고 저는 다시 치열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사연이었는데 여기에라도 말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전히 물심양면으로 못난 딸을 도와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기운 낼게요. 그럼 감사합니다.